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의 노력이라는 책입니다. 히로유키 지음, 김경인 옮김, 마인더브에서 나온 책입니다.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는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책은 1%의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천재도 아니고 99%의 피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자신도 없다면 이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의 노력만으로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49개의 혁신적인 사고법을 담고 있습니다. 7개의 키워드 안에 49개의 혁신적인 사고법을 담았는데요. 전제 조건을 새롭게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후 니즈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올바른 포지션을 확립하고 과도한 노력 신화를 달피해 꼭 필요한 만큼만 했으며 삶과 주변을 패턴화함으로써 일하지 않는 계미로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할 이상과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혁신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게으를 재능이 있는가? 노력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지갑을 집에 두고 나가서 일주일을 지내보는 것입니다. 단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주일 후 깨끗한 옷을 입고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은 이를테면 레일을 벗어나는 인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레일을 벗어나 빈손으로 사는 것, 친구 집에서 지낼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공원에서 잠잘 때 무엇이 하고 싶었는가, 배가 고플 때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 어디를 가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개미집을 관찰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개미와 일하지 않는 개미입니다. 일개미는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먹이를 나르고 일사불란하게 일합니다. 일하지 않는 개미는 늘어져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어슬렁어슬렁 밖을 나돌아다닙니다. 농땡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마하게 큰 먹이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것을 다른 일개미들이 날라옵니다. 우리는 그런 일하지 않는 개미가 돼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개미처럼 돈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기회가 보입니다. 그야말로 게으를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2시간 들여 할 일을 1시간에 해치우고 1시간을 남기는 것, 아니 30분에 끝낼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필요했던 것은 돈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국리를 거듭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여유를 찾아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것, 요컨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빈틈없이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손을 다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한 손은 비워둬야 합니다. 다음은 1%의 노력만으로도 행복과 풍요를 이룰 수 있는 49개의 혁신적인 사고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사고 1. 에그스탠드 딱히 필요 없잖아.
인생에서 모든 물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 겨우 달걀만 올려두는 에그스탠드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처럼 단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기 위한 물건을 간파해낼 수 있도록 하자. 사고 2. 이 사람과는 전제가 다른 게 아닐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예상해 보면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너그러워진다. 어떤 사람에게든 배울 수 있다. 사고 3. 그들은 태고 적부터 줄곧 있었다. 상상력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까지 생각을 펼쳐보자. 분명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편견도 없앨 수 있고 차별도 없앨 수 있을지 모른다. 사고 4. 나는 어떤 상황에서 무섭다고 느낄까? 자기 자신의 저변을 생각해보고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두면 좋다. 가능하면 직접 보고 체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행, 영화, 책, 인터넷 등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사고 5. 사람은 권리를 지키는 생물이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다. 당신 역시 언제 실패한 인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사고 6. 한 손은 항상 비워둬라. 아무리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그때 여유가 없으면 피해라. 두 손이 꽉 차 있을 때는 어떤 새로운 것도 시작할 수 없다. 우선은 손을 비워라. 스케줄에 여백을 만들어라. 사고 7. 돈이 없어. 자, 어떻게 하지? 돈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한 순간 사람은 사고가 정지된다.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친구에게 빌리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금방 돈에 의존하는 사람은 고독을 채우기 위한 소비밖에 못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우선순위인데요. 사고 8. 나에게 커다란 돌덩이는 무엇일까? 항아리 속에 가장 먼저 커다란 돌덩이를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만다. 자갈이나 모래나 물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그 순서는 오로지 자기가 정할 수밖에 없다. 사고 9. 이것은 논리의 세계인가 취미의 세계인가? 만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논리가 통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후자는 취미의 세계로 치부하고 나면 무모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사고 10. 그것은 회복이 가능한가?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낭비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을 결정하는 비결은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일단 낭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면 그것이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사고 11. 나는 어느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목표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어렴풋하게라도 향하고 있는 방향은 정해두는 편이 좋다. 현실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언뜻 무모한 일처럼 보여도 행동이 바뀌면 조금씩 가까워지게 된다. 사고 12. 세상은 참 쉽고 의외로 잘 돌아간다. 회사도 학교도 정부도 의외로 적당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차피 나와 다를 것 없는 인간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긴장할 필요는 없다. 사고 13. 이 일, 고교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일에 자본심을 갖는 건 자유이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나? 학생에게 매뉴얼만 주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좀 더 레벨이 높은 일을 할 생각은 없나? 사고 14. 나에게는 뭐가 스트레스일까? 일단 한번 해보고
싫다 싶으면 그만둔다. 자기에게 안 맞는 일을 경험해 두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 도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니즈와 가치인데요. 사고 15. 좋은 것은 좋다. 그냥 좋으니까. 왜 그것이 좋은가는 모두 나중의 일이다. 이유 따위는 의미가 없다. 좋은 것을 그냥 하면 된다. 다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면 편리한 것은 틀림없다. 사고 16. 없어지면 곤란한 체험은 뭘까? 호불호로 일을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니즈를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즈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없어지는 건 싫어 라고 생각되는 것. 거기에 니즈가 숨겨져 있다. 사고 17. 무엇이든 지나치게 커지면 이윽고 공존한다. 어중간하게 두드러지면 주의에 의해 묻히거나 부서지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수에 따른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기보다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다. 사고 18. 시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왠지 잘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뭉개버리는 일은 피하자. 사고 19. 당했을 때만 되갚는다. 우선은 상대방을 믿는 것이 이득이다. 악의를 가지고 공격받는 일은 드물다. 다만 공격받았을 때는 당장 되갚도록 하자. 속절없이 믿고 있다가는 그것은 그것대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사고 20. 누구나 한마디쯤은 하고 싶어 한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평론가라도 되는 양 살고 있다. TV 앞에서도 인터넷 앞에서도 다들 너도 나도 자기 좋을 대로 말한다. 사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자. 네 번째 키워드는 포지션입니다. 사고 21. 장소가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의욕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고 싶어지는 환경이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장소이다. 아무 기력도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장소를 바꾸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움직인다. 사고 22. 제3자적인 지점을 찾을 수 없을까? 하나의 세계만 알면 거기에서 경쟁하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다. 두 개의 세계를 알면 그곳을 오가며 외부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시점은 밖에서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사고 23. 진심을 말한다. 그리고 정중히 사과한다. 누가 의견을 물으면 언짢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말한다고 해도 별 수 없다.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하는 편이 좋다. 다만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뢰로 이어진다. 사고 24. 언제든 발신자는 강하다. 집단에서는 먼저 의견을 말한 사람의 입장이 강해진다. 옳고 그름보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마나한 뻔한 이야기보다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뜻밖의 의견이 포지션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사고 25. 현장 레벨의 서브 스킬을 익혀두자. 자신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될 스킬이 필요하다. 한 번도 공을 차본 적 없는 사람이 축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사고 26.
일본인 1억 명에게 어필하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본인은 분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보면 여전히 균질화되어 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탤런트가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 가나 같은 이름의 가게나 상품이 즐비하다. 사고 27. 남들과 약간 다른 점은 무엇인가? 비슷한 유형의 인간이 많은 데서 약간의 차이는 무기가 된다. 자기에게는 당연하고 이제와 새삼 말할 것도 아닌 것이 타인에게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사고 28. 특수한 포지션의 기회가 왔을 때 번쩍 손을 든다.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은 당장 도전해 볼 일이다. 앞뒤 사정은 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설령 잘 안 됐더라도 모르는 걸 배웠으니 좋다. 어느 쪽이든 이득이다. 5번째 키워드는 노력입니다. 사고 29.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정이 어찌 됐건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평가해 준다. 도쿄대 졸업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머리가 좋다고 오해한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도 좋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 사고 30. 톱의 판단이 오르면 아랫사람이 적당히 일해도 잘 된다. 톱의 책임은 막중하다. 한 번의 판단이 잘못되면 전원이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다. 반면 현장 직원은 맡은 일을 할 뿐이므로 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사고 31. 노력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도 노력해야지라는 애고는 버리자. 노력하고 싶으면 혼자 노력하면 된다. 사고 32. 경쟁이 필요 없는 곳을 공략하라. 노력할 줄 아는 것도 재능 중의 하나이다.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은 편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찾도록 하자. 타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될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고 33.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자기 일만 째깍째깍 해치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거기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런 재능은 무시할 수 없다. 사고 34. 이것은 유전자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유전자 때문인지도 모르고 환경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포기할 수 있는 부분과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고 35. 나는 선배에게 반항할 수 있는가? 권위에는 무조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무리하게 초조해하며 감정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편이 행복하다.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싸울 여지도 있다. 6번째 키워드는 패턴화인데요. 사고 36. 초심자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와 같은 삶은 멋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사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것에도 관심을 갖자.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도 훌륭한 능력이다. 사고 37.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해볼까? 일이 재미있는가, 무료한가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사고 38. 주변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곁에서 지원하는 길도 있다. 그 사람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능숙하게 보필할 수 있는 유형이라면 그 스킬을 갈고 닦자. 사고 39. 여름방학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더라? 짜여진 스케줄로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초등학생 때부터 그것을 테스트 받았을 것이다. 거기에 일하는 유형이 표출되어 있다. 그 유형에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길이다. 사고 40.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짓말해도 소용없다. 실적이 있으면 일은 단번에 이미지 게임이 된다. 실적이 없는 동안은 잘 안 되는 일이 많으므로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의기소침해져도 어쩔 수 없다. 사고 41. 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것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한 잘 되는 일은 없다. 추구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을 패턴화할 수 있다. 사고 42.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운 일이 있었는가?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그것은 최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다. 일상이 같은 일의 반복은 아닌지 자극을 받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 사고 43. 나는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인가? 현대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다. 자기 일로 머릿속이 가득 차고 여유는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자신에게 모럴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쯤 확인해 보자. 마지막 키워드는 여생으로 사고 44. 조사하는 노력조차 아끼고 있진 않은가. 한가롭게 사는 비결은 철저하게 조사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진다.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때까지 조사할 수 있는가.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아야 인생이 즐겁다. 사고 45. 맑기 좋은 돼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손해볼 것이 명확한 경우 반드시 이 일을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만 해서는 언젠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돼지는 잡아먹히기 전에 식육점에서 도망쳐야 한다. 사고 46. 하룻밤 재워주면 안 될까?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 돈이 없어도 숙소나 식사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씩씩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 사고 47.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는 약자가 훨씬 많다. 약자는 약자 나름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자. 정직하게 살 필요는 없다. 권리는 주장하고 먹이는 놓치지 마라. 자기 인생은 스스로 지켜라. 사고 48. 틈틈이 돈 벌 길도 있다. 여생을 한가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소 하나라도 가지는 것이 포인트다. 거리를 둘러보라. 돈이 될 만한 것이 의외로 사방에 흩어져 있다. 사고 49. 화제거리가 될 이야기를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까?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을 테크닉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화술이다. 자학적인 이야기로 동정을 사기보다 화제거리가 되어 웃음을 선사하는 편이 낫다. 세상사 모두가 화제거리이다. 성공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최강의 사고법 4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1%의 노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멋진 인생을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